본격적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요, 우리 아이가 학생이 자신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스스로의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수하고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전공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기본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 그러나 차이점은 기본 과목은 모든 아이들이 다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대학교의 전공 과목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2025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구 지역에서는 2023년도에 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2023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시점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1학년 때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요. 본격적인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선택 과목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는 완전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기당은요. 최소 28학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성취해야지만 되는데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외의 온오프라인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무래도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지역의 다른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원래 처음에 원했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 학교와 내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선택 과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캐치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정보,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그래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있습니다. 출석률의 3분의 1을 못 채우고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되는 아이들, 192학점을 못 수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드시 생각하셔서 졸업 전까지는 그것을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미이수 예방 지도를 하고요. 미이수 시 보충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주요 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는요. 일단은 현재 2021년도에는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리고 교육과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교육과정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2022년도부터 해서 23년도, 24년도에는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 계고의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대구는 2023년도부터 전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면 도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일반계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그리고 특목고 전체적인 전부 다 해서 시행을 한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의 흐름도에 대해서도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1학년 때의 활동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학교가 본격적인 우리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때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과목, 어떤 준비를 하냐면 어떤 교육과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과목 수요를 조사해서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만족을 하지 않는다든지 중간에 변화가 될 경우에는 수강 전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러한 것들을 1학년 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2학년 때는요.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우리 아이가 공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이 실시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우리 아이가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자율습을 한다든지 다른 공간에서 학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고교학점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연구학교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학교는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연구학교의 흐름을 보시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의 호상고 사례를 한번 보자면, 우리 아이가 로봇 소프트웨어와 관련 관심이 있다면 대구 호상고에 보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구 호상고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공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을 할 거야라고 선택하는 것보다 중학교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택을 한다면 호상고등학교를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1학년 때는요,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요, 융합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로봇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 2학년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요, 선택 과목으로 로봇 지능 개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대구 호상고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걸 하느냐? 그 학교에 맞는 또 집중 선택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호상고에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로봇 분야의 대학과 인근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든지 혹은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학습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 이야기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 과목을 우리 아이들과 라이브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호상고의 연구학교 사례입니다. 다음은요, 7국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선도지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20몇 개가 밖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한 50몇 개로 전국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는요, 자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아닌 바로 인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인해서 같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7국에는요, 강북고, 보암고, 학남고, 우남고, 그다음에 영성여고, 매천고, 함지고 이렇게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요, 강북고에 있는 경제, 그리고 학남고에 있는 보건, 매천고에 있는 우리 미술감상, 그리고 함지고에 있는 화학실험,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교차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캐치하고 있으시다면 이쪽 지역에서 학교를 원하시는 학교에 가서 선택 과목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지역별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점 취득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학교에서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전문대,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지자체에 있는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점수를 받는 이러한 것들, 연결 체계까지 지역 단위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혁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 고교학점제고요. 이러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 2021년도에는요, 올해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캠퍼스 꿈키움 스쿨을 6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발전될 부분들인데, 온라인 공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이 인원이 미달이 돼서 2명, 3명밖에 그 학교에서는 안 될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10명 이하의 과목이라 하더라도 신설해서 운영해주는 그런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2021년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학 연계 교육 과정들, 그래서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과목별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는요, 대구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학 연계는 더 많이, 올해보다 한 5과목들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문고, 일반고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고요. 공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학생 진로 학업 설계 역량 강화, 교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과별 수평 공동체 운영이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과목 지도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 확대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고교학점제는요, 이제 앞으로 먼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미 들어닥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우리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체 일반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가능하다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진로 적성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잘 가는 것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교학점제 가운데서는요, 문이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라지는 것과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과가 존재하고 이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문이과의 과목들을 수강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러나 고교학점제 기준 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능하면 3학년 때까지의 과목을 바꾸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 대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관련된 아까 우리 호상고의 사례처럼 그 학교에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아이가 아무래도 그 학과에 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과생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이과 통합된 그런 특성화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많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유익한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학습을 하는 건가요? 대학교와 비슷한 형태 맞습니다.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하는 형태 맞고요. 전공 과목처럼 공통 과목을 학습하고 그리고 교양 과목처럼 선택 과목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은요,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듣는 거고요.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공 과목과 조금 더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전공으로 하고 싶은 과목인 거죠.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2022년도 교육과정도 그렇고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과 너무 경쟁이 심한 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요, 그 전에 수능의 시스템처럼 우리 상대평가가 아니라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아이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90점 이상의 아이는 A를 받고, 그리고 80점 이상은 B, 그리고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그리고 60에서 40까지는 E를 받아서 평가를 내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의 소규모 과목도 많이 개설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다른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강이 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대학교 때에서는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폐강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우리 고교학점제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살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예견컨대 온라인 강의로 대처되지 않을까라는 예견을 해봅니다.